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소파 양끝에 앉아 있어. 눈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아.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 밥 먹었냐? 아들은 휴대폰만 보며 네 하고 답해.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을 메워. 둘 사이엔 침묵이 흘러. 아들은 스마트폰을, 아버지는 리모컨을 아무 의미 없이 만져. 어색한 시간이 흘러가지. 드디어 아들이 일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여. 다음 날 아침 식탁 위 봉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밀어. 용돈 좀. 아들의 눈썹이 찌푸려져. 매달 드리잖아요. 또요? 짜증 섞인 목소리가 식탁을 울려. 아버지는 작게 말해. 손주 장난감이라도. 아들의 한숨이 커져. 저도 애들 학원비에 빠듯하다니까요. 아들은 밥 공기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서. 현관문이 쾅 닫혀.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져. 혼자 남은 아버지가 차가운 밥을 떠먹어. 낡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세어봐. 떨리는 손끝이 인생의 무게를 실어. 서랍을 열자 손주, 손녀 이름이 적힌 메모 수십 장이 나와. 민수 생일, 혜진 크리스마스. 그 누구도 몰랐던 아버지의 전부였어. 일주일 후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응급실 복도에서 아들은 숨조차 제대로 못 쉬어. 의사가 말해 영양실조 직전이에요. 간호사가 건넨 봉투 속 구겨진 통장. 아들은 멍하니 페이지를 넘겨. 매달 송금된 용돈이 고스란히 손주 이름으로 적립돼 있어. 3년 36개월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들의 손이 떨려. 내가 준 돈이 아니라 내가 버린 시간이 눈앞에 아른거려. 병실 복도에서 아들은 주저앉아. 그것도 모르고 짐이라고만 생각했어. 눈물이 쏟아져. 아내가 보낸 사진, 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 민수 학원비, 혜진 겨울 패딩. 빼곡한 글씨 하나하나가 아들의 가슴을 도려내. 병실 문 앞에서 아들은 한참을 울어. 다음 날 아들은 죽을 떠들이며 말을 걸어. 아버지, 말은 또 막히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괜찮아, 내가 짐만 돼서. 아들은 손을 더 세게 쥐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해.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져. 한 방울 또 한 방울이 30년의 세월을 적셔. 아버지가 짐이 아니라 제가 불효자였어요.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혀.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어. 30년간 쌓인 말 못한 미안함이 쏟아져. 그날 이후 시계 초침 소리는 다르게 들려. 서로를 향해 돌아가는 시간이야. 퇴원 후 아들의 집 5살 손주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어.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워. 아버지, 앞으론 매주 모시러 올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해. 아버지는 수저를 들며 환하게 웃어.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밥상 위 김이 마치 무지개처럼 피어올라. 이제 초침 소리는 두렵지 않아.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시간이니까.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어봐.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어때?